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내년 초쯤이 되면 이제 반전세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전세에 들어갈 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에 대한 대출 그리고 월세에 대한 대출 이 두 가지를 따로 받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내년 초쯤부터는 이 반전세를 통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은 편리한 대출 금융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정책과 규제가 정말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인데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부동산 전략 철저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TV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그리고 문자로 궁금증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저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바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이사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주택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이제 이사철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 쉬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연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일단 올 한 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꾸준히 전세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 특히 이제 가을에 대한 이사철의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전세든 뭐 주택 매매 금액이든 좀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일단은 아직은 그 여진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연말 돼서는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부분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특히 분양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꾸준히 어느 정도는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 이제까지 올 초부터 이제까지 이어졌다 있는 상황이 네. 언제쯤 약간 이렇게 불씨가 꺼지겠느냐 그러게요. 하는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토대로 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생겼을 때 많은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기고 그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그리고 좀 매매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겨나겠고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꾸준히 좋은 정책을 내놔야 돼요. 특히 네. 이제 은행에서 대출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전세를 월세하고 이제 합해서 그거에 대한 보증부를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자,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전세금이 누그러지려면은 심리적으로 반전세가 사실은 좀 트렌드화 돼야 됩니다. 외국에는 월세가 이미 트렌드화 됐는 데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전세가 나면 웬 전세라고 할 정도로 전세가 조금 희한하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전세가 트렌드화 돼 있고 나머지 월세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정도인데 그게 조금 한 2, 3년 안쪽으로는 반전세가 트렌드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만 전세금이 좀 누그러질 수 있지 않느냐. 즉 모든 건 정책이 그 시장 기능을 다 지배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반전세화를 트랜스 시킬 수 있는 이런 순기능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해 같으면 이 연말이 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이사를 덜 가시고 춥다 보니까 이사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도 조금 쉬어가기 마련인데 올해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것처럼 분양 물량이 연말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분양 물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금은 뜨거운 다른 해보다는 뜨거운 그런 분양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한 점을 도와드릴까요? 도남동의 일신건영 휴먼비료. 네, 지금 매입 시점을 좀 알고 싶고, 네. 지금쯤 매입을 만약 하게 되면 2년 뒤 정도에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2년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성북구 도남동이죠. 네. 자, 지금 일신 건영 휴먼빌 아파트를 지금 언제쯤 구입하는 게 좋느냐라고 하는 건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시세 네. 차익을 좀. 아, 시세 차익을 보는 용도로 해서. 네. 자, 일단은 이쪽 시세 차익을 지금 아파트로 본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약간 한 발 늦은 감은 있어요. 이 아파트라는 종목을 투자 용도로 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래량이 적었을 때 남들이 누구나가 집을 좀 사지 않고 뭐 전세로 머문다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좀 위축돼 있을 때, 특히 뭐 경제 성장률이 저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과 한 2년 전이라든지 이쯤 해서 매입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조금 시세 차익을 좀 보지 않았을까. 즉 지금부터 출발해서 얼마만큼 가격이 오르냐. 이거를 이제 논다 그러면은 시점상으로는 사실 조금 한 발 늦은 감은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안이 없다. 그냥 아파트가 제일 낫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쪽에 성북구에 뭐 도남동이 됐든 기름동이 됐든 이런 곳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왜냐하면 이쪽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 있죠. 네. 자, 일단 기름역을 필두로 한 위쪽에 이제 기름 뉴타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요, 기름 뉴타운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기도 좋고 또 군데군데 이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조금 입주를 해온 턱에 새 아파트 그리고 좀 헌 아파트에 대한 어떤 차이가 제법 나지만 그래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는 이 동네 성북구, 강북구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 앞쪽에 뭐 종암동이라든지 지금 바라보고 계신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과연 앞으로도 시세 차익, 즉 가격이 올라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 지금 보고 계신 일신건영 아파트는 우이 신설 경전철 있죠. 이거에 대한 교통 개선 효과로 개통이 됐을 경우에 다소나마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도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시기로 따진다면 여기가 지금 2016년 내년이죠.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중반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정도에 지금 이제 위치가 일신건영 아파트가 이제 도남동, 일신건영 휴먼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경전철 지하철 역사 바로 이렇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름역을 필두로 해서 기름역하고 가깝거나 또 가깝지 않은 데 있어서 신축 아파트냐 그렇지 않으냐 아파트에 대한 가격 차가 이렇게 조금 제법 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지하철역 근처다라고 하는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에 의해서 이 근처에 머물고 계신 분들에 의한 거주 수요는 충분히 조금 흡수력이 좀 계속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지금 여기 이제 몇 평짜리를 보셨죠? 32평이죠. 32평이죠. 자, 32평의 시세가 한 4억 중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뭐 한 800세대 정도의 한 2005년도니까 10년 차 된 아파트인데 그 정도 금액의 전세 금액으로 따진다면 4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85%, 90%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처럼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될 걸까 말까를 선정을 할 때는 우선 새 아파트가 좋겠지만 10년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통 호재와 함께 엮인다면은 조금 아무래도 한 5%의 상승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4억 중반에 산다라고 한다면 뭐 4억 7,500 정도, 2천에서 3천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시점은 지금부터 출발해서 한 내년 초까지 이제 개통되기 전까지 그때 매수 타임을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쨌든 약간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이 지역에서 여기가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7월, 8월이었거든요. 지금 9월, 10월에서는 약간 주춤한 단계로 조금 사실은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11월이 됐으니 12월, 1월, 2월 요쯤 해서 약간 조금
급매물 형태라든지 조금 내가 원하는 좋은 향, 층 이런 것들을 조금 선택해서 이렇게 좀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시세 차익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뭐 꼭 투자가 이런 아파트 또 이런 성북 도남동에 있는 위치한 이런 아파트를 투자처로 삼느냐 하는 것도 사실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각도로 조금 모색도 해보고 연구해서 아직 급한 거는 아니니까요. 11월, 12월, 1월, 2월 요 4달 정도에 한번 깊이 연구도 해보고 그러고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말고도 요 근처에 조금 새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뭐 꿈의 그릴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크기는 조금 작지만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런 상태로 지금 들여다보는 것도 한번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구체화됐을 때 계약 직전이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매입을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네. 매수를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네네. 일단 그 다른 부동산, 다른 형태의 부동산 있잖아요.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아파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아파트도 좋고 혹은 다른 형태의 부동산, 뭐 상가라든지 빌라,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한번 눈길을 돌려보세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영등포의 신길동 레미안 프레비뉴 네. 예, 거기 가지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에 입주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전세를 내놔야 될지 향후 전망 같은 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이 가능한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신길동 그 프레비뉴 하니까 신길 뉴타운 그 11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위치는 뭐 신풍역 위쪽 북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차지 위치하고 있는 구역인데 일단은 그 입주가 얼마 안 남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올 말이면 이제 입주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할지 한번 전세를 놓고 가는 건 어떨지인데요. 우선 지금 네. 평형이 몇 평형 가지고 계시죠? 24평형이요. 24평형이요. 네. 자, 일단은 전세를 놓고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뭐 거주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 네, 그래요. 집이 있어서 네.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 이제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좀 네.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을 못 하겠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지금 이 신길 뉴타운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 진행하는 속도가 빠른 구역, 그렇지 않은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11구역하고 그리고 신풍역 바로 옆에 있는 7구역하고가 이렇게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지금 현재 11구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구역이 2017년도에 입주 예정이 있어요. 네. 자, 일단 이 지역은 그 7호선 주변이고요. 원래 사실 이 신길동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주거 형태의 그 선호도, 즉 거주 만족도나 여러 가지 주택 가격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곳은 아니에요, 원래는. 네. 자, 오른쪽에 동작구 대방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은 조금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제 이 근처에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너도나도 새 아파트를 거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크다는 데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멀게는 조금 더 가서 광명으로 넘어가도 광명의 새 아파트 단지 가격도 제법 비싸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한다면은 강남 접근성이 높은 이쪽 지역이야말로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길 뉴타운의 많은 구역 중에서 아직도 다른 구역들은 초기 단계인데 반해서 이제 막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그 희소 가치가 높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모든 이 단지에 형성된 평형 구조가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 20평대에서 한 40평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20평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아,
그런 상태에서는 충분히 전세를 놓고 가도 어느 정도의 그 시세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선은 아까 얘기한 7구역의 그 인기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여기 이제 입주를 할 당시에 어떤 그 인기몰이가 사실은 그 불꽃이 이미 기존에 입주해 있는 현재 모습에서 곧까지 파급이 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구역이 이제 교통 개선 효과가 있어요. 그 신안산선 해가지고요. 네. 이쪽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의도까지 넘어가는 교통 계획이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네. 자, 그것 때문에라도 교통 환경 그리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조금 더 몰리는 환경 이런 거로 따지고 또 아파트 내에서도 24평형이 가장 적은 평형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거를 생각하면 한 3박자 정도가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이 그렇게 높아질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 놔두고 그리고 매매 금액을 산정한다면 내가 얼마 안 놔둔 상태에서 한 2년을 기다릴 수가 있을 정도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작스럽게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요. 한 2년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전세를 네. 꼭 놓고 한번 가보세요. 네, 제 말대로 시청자님.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음 좋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 네. 들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시청자님이 조금 더 들고 가면은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시청자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도 오래 기다리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제가 정릉 하나 꿈에 그린 네. 아파트 30평짜리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양평에 산신 휴플러스를 제가 분양권이 있는데 네. 그걸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 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더 매도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네. 둘 중 하나를 매도하고 싶으신 건가요? 뭐 지금 현재는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개의 아파트예요. 하나는 그 서울 성북구 예, 예. 지금 그 기름이죠. 지금 아까 정릉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릉. 예. 방금 맨 처음에 시청자분 상담하는 내용 들으셨어요? 아, 못 봤어요. 아, 그래, 거기하고 지금 연결이 바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이 부분하고 성북구 기름동이죠. 정릉동이죠. 정릉동하고 또 경기도 양평에 예. 그 한신 휴플러스 이 두 개지를 놓고 지금 어떤 거를 좀 매도를 할까 하거든요. 예, 예. 자, 일단 둘 다 지금 신축이잖아요. 네네. 예, 또 이제 양평 같은 경우도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자, 둘 다 장점이 뭐냐면 이 정릉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쪽 지역에서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데 이쪽 지역이 이제 1등 지역은 기름역 위쪽에 있는 기름 뉴타운 지역이 맞긴 하지만 2등 지역은 이쪽 그 아리랑 고갯길에 있는 재개발된 아파트 단지들 하고요. 이쪽이 이제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미안 뉴타운 아파트인데 이쪽에서의 새 아파트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4호선을 필두로 한 어떤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교통환경 때문에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가 그런 그 교통환경에서 이제 좋게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경전철이 있잖아요. 예, 예. 자, 우이신설 노선이 이제 내년에 개통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 예. 아무래도 그 교통 개선 효과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최소 2, 3천만 원은 충분히 오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근처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었을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동안 새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좀 오래 갈 듯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여기는 최하 2년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도 충분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세적으로 따졌을 때 이쪽 그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 5년 안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 비교했을 때 경우라면요.
이쪽이 뭐 5억대, 거의 6억에 가까운 30평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아직은 5억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교통 개선 효과에 의해서 5억 초반으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고요. 전세 비율이 워낙 높아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그리고 전세금이 결국 매매 금액을 올라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력이 좋은 아파트여야 되고, 그게 결국은 교통하고 새 아파트 이 두 가지를 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예.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으로 가볼게요. 예. 자, 양평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 양평에 지금 이제 양평군이죠, 아직은. 양평 내에 지금 새 아파트 해가지고 분양된 거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양평 벽상 블루민 옆에 이렇게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년 7월이요. 예. 자, 근데 이제 이쪽에 장점이 있다면 사실은 이 그 조금 한적한 이쪽 쪽에서의 어떤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의 전원주택형 아파트라고 보이기 쉽고요. 이쪽에 많은 뭐 택지지구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서 공급량이 많은 게 아니라 거의 6년 만에 지금 처음 이렇게 분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공급의 희소 가치는 높은 좀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이 근처에서 있는 아파트 시세가, 제가 분양 금액이 그 3.3제곱미터당 대략 한 77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예. 확장하고 하면 한 800 가까이. 예, 그런데 이렇게 양평에서 지금 800이다. 그리고 서울로 좀 넘어왔을 때 예를 들어 저쪽 남양주다라고 한다면 950만 원 선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서울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보다는 자체적인 그 수요자들이고, 이렇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택지지구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 가격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뭐 700, 800 요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900, 1000만 원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쪽에 신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리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전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매매 금액은요, 시세적인 편차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옆에 그 이미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여기 벽산 블루민 아파트 단지만 해도 한 1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만 해도 시세가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해서 이쪽 뭐 수요자들이 대거 밀려드는 형국이 아니라 이 근처에서 아파트를 좀 선호했던 부분들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융자를 끼고 거주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층들은 흡수할 매력 정도가 전부이지, 공급은 너무 작은 상태에서 수요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 정도로 해서 평당 뭐 900, 1000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요.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좋지만 양평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먼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그렇게 값어치는 좀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판다 그러면 양평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예. 궁금했던 점이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네, 많이 해결되셨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주셨던 분 가운데 부동산 다른 형태의 좀 매물에도 눈길을 돌려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아, 과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 11월 6일 금요일과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세미나 날짜가 이제 이번 달만 금요일과 화요일로 바뀐 거죠. 네, 일단 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토요일 날 오셔서 또 헛걸음 치는 일 없도록 내일 또 세미나를 하니까 일정
사고 없이 꼭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내일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지금 이어져 있는 그 뉴스라고 한다면 뭐 한강변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을 그렇죠. 필두로 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은 좀 지금 분위기에서 돈을 좀 재테크를 잘 할 수 네.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핵심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실제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 세 가지 매물을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 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세 가지 매물 가운데 첫 번째 매물을 이 김원준 팀장이 준비했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소액으로 속전속결, 자,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지금 투자할 곳 찾고 계시는 분들, 장기 호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10년 이상 같은 물건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다. 그거는 사실 좀 위험성이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리스크 줄이면서 자, 단기적으로 높은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바로 재건축 이주 수요와 산업단지들의 폭발할 그런 수요 증가로 짧게는 2년에서 3년, 4년 정도로 높은 시세 차익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와 투자 방법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개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은경 이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 이렇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식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복덩이 매물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노후에는 그 소득보다는 그 비출이 더 많은데요. 이럴 때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월세 수익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는 반포동. 강남과 서초권의 업무지구죠. 업무지구 많은 그 상권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반포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동대문 상권의 배후 주거지.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주변에 그 관광 인프라로 인한 개발로 인해서 향후에 기대 가치가 높은 신당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노후 준비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매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이 2억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생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이 3천만 원으로 노후 준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자, 이 많은 매물 도움이 될 겁니다. 추천 포인트 전해주세요. 네, 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덩이 매물 첫 번째입니다. 반포동인데요. 야, 여러분들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매물을 사셨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 그 고민되시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야, 임대죠. 내가 임대를 잘 놓을 수 있는가? 그래,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는가? 또 꾸준한 임대 수요가 나오느냐 문제인데요. 우리가 임대가 잘 나려면 일단은 교통망으로서 이제 전철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매물이 입지하고 있는 것은 무려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을 향후화될 것입니다. 바로 노년역 7호선 도보 한 4, 5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도보로 한 6, 7분 거리에 또 신노년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강남역에서 지금 안정역이 종착역인 신분당선이 이제 용산까지 연결이 된다면 두 곳 다 더블 역세권화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남 서초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 지도를 딱 펼쳐보시면 강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서초구, 오른쪽은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양쪽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상권과 업무지구에 계신 그러한 뭐 직장인들과 종사자들의 그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행복한 그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도로와 절척망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향후에 내가 취득을 해서 그 월세로 임대를 놨을 경우에는 꾸준한 임대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식보다도 나은 그러한 노후의 용돈까지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식보다 나은. 네, 매물.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반포동의 입지 여건은 어떻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철역, 7호선 노년역이죠. 도보로 한 4, 5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신노년역, 그것도 한 7분에서 6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이것이 둘 다 신분당선과 환생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더블 역세권을 변매하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도로망 강남 핵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테헤란로, 강남대로, 사평로 굉장히 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도 좌측에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곳의 그 장점은 주변에 아주 굉장히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강남 성모병원이라든가 고속터미널, 또 신세계백화점, 뉴코 아울렛, 그다음에 반포 한강공원도 굉장히 접근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바로 그 인접한 그 반포 재건축 단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뉴스에 계속 화제가 되는 지역. 그래서 꾸준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는 게 반포동이고요. 또 주변에 노년초등학교라든가 서원초등학교, 원촌중학교, 그래서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서초구 반포동에 대한 입지 여건을 들어봤습니다.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포동 하면 떠올리는 거 바로 우리가 강남권과 서초권의 재건축 대표적으로 강남에는 개포지구, 바로 서초구에는 바로 반포지구의 재건축 단지 지금 한참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 계속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3호 가든 4차죠. 재건축이 이제 그 진행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요.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합니다. 평균 약 4천만 원 이상의 평당가죠. 그래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도 무려 1순위 마감이 다 됐기 때문에 향후에 반포동은 그러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꾸준히 그 수요자들,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포하면 반포지구죠. 또 한강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그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추진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세빛 둥둥성과 함께 주변을 또 자연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또 관광 자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북부영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에서 출발을 해서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 북부까지 연결도 전철망으로 10분 정도 가능할 정도의 예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서초구에는 나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프레임이긴 하지만 서울 고속터미널의 이전과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 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서초구를 또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그 양재 IC와 한남 IC 사이를 또 지하화해가지고 거기에 또 대심도 그 배수 간로를 또 넣어가지고 주변에 이러한 그 빗물과 같은 부분을 또 없애면서 또 위에 공원화시키는 그런 계획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까운 지역이 또 강남역이지 않습니까? 강남역에는 바로 옆에 또 롯데 물류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13,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상업과 업무, 그래서 롯데의 복합 롯데타운으로서 형성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바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해보죠.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건물의 좀 생김새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총 5층입니다. 네. 맨 꼭대기 이제 펜트하우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1층에 이제 주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보안문과 CCTV가 당연히 설치가 돼 있고요. 원룸이기 때문에 풀옵션, 에어컨, 세탁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임대 놓으실 수 있고요. 더욱이 본 그 원룸이지 않습니까? 다른 원룸들에는 없는 바로 넓은 야외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원룸들과는 아주 비교되는 그런 강점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 노릇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전세는 약 1억 7천까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월세 수익이 더 낫겠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월세 대출까지 감안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 이자 감안했을 때 약 8% 이상의 꾸준한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복동이 매물의 포인트입니다. 네. 자, 자제분들보다 많은 용돈을 줄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이제 월세 투자하실 경우에 또 대출도 많이 받으셔야 네. 되니까 대출을 또 많이 또 필요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향후에 자금 계획들 꼼꼼히 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의 향후의 자금 계획을 미리 사전에 꼼꼼히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매물은 김원준 팀장이 준비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 앞서서 이 매물의 키포인트를 단기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고 그 박씨가 박으로까지 자라는데 이 지역 2년에서 3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덕과 둔촌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겠는데요. 그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 아주 알맞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평수 같은 경우에도 13평에서 14평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오시는 가족 단위 수요자들을 딱 알맞는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요. 자, 특히 이제 서울 2030 플랜, 앞으로의 서울의 미래 개발 계획을 담은 그런 계획서가 되겠죠. 자, 이쪽에서도 강동 지역은 천호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직접적인 이주 수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또한 그 이제 이쪽이 한강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서울의 대부분 개발들은 한강을 따라서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2030 플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계획이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그런 이제 산업 단지들의 조성 등 수많은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짧게만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정말 만족할 만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쪽 같은 경우 2천에서 한 3천 정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부동산처럼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하지만 이 지역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짧은 투자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주식에 투자하셨던 그런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추천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한 2, 3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5호선뿐만 아니라 옆쪽에는 8호선 암사역이 있어서 5호선과 8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변순환대로, 이제 외곽순환도로 등 다양한 도로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울 중심권이나 외곽 쪽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특히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이 지역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건물 앞에는 바로 2차선에 큰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방감은 어떠한 건물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큰 도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차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다양한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군 역시 뛰어난데요. 최근 강동 지역 학군이 또 다시 이제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강남과 목동 학군이 최고라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중학교 학군 등으로 이제 좀 이쪽 강동 지역이 다시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물지 바로 앞쪽에 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열에 의한 그런 장기적인 이제 또 수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다양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곳입니다. 자, 주변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 역에서 매물지까지 2, 3분이 되겠는데 그 지나는 길에 그 강동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형 홈플러스 매장이기 때문에 CGV 등 다양한 편의 시설까지 제공을 하고 있겠고요. 그 다양한 이런 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 잘 갖추어진 최고의 베드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 뉴타운과 천호 성내 균형 발전 촉진 지구도 이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자, 이곳 생활 인프라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주변에 신도시들 정말 많습니다. 자, 미사 강변 신도시, 하남 신도시, 자, 위례 신도시 등 다양한 곳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곳들 지금 건물들 공사 중이고, 자, 빨리 들어선다고 해도 2017년부터 이제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자, 하지만 생활 인프라 아직까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학군, 뭐 생활 마트부터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아무것도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신도시들 인프라 갖추어지는데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비가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거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시면은 자, 이런 천호동에 오셔서 인프라 잘 갖추어진 곳에서 잠깐 동안 거주를 하시다가 자, 이런 신도시로 이사를 다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쪽 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쪽과 서쪽, 북쪽으로 다양한 그런 녹지 공간들과 캠핑 공원들 정말 많습니다. 자, 주말에 나오셔서 카메라 들고 나오시고요. 또 이제 홈플러스 오셔서 장 보고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지까지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은 워낙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제 8호선 연장선 따라가다 보면요, 그 다양한 첨단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강동 첨단 산업단지, 구리 첨단 산업단지, 상일 그 삼성 엔지니어링 단지 등 자, 서울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은 다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강동구 천호동에 보금자리 잡게 되는 경우 정말 많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 인프라와 학군 문제 때문인데요. 자, 가족 단위 수요층들 가장 선호하게 될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 이곳으로 많이 오실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앞으로 이곳 베드타운으로서 큰 발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고독주공과 둔촌주공 그 재건축 진행됩니다. 자, 올해만 해서도 약 1만여 세대 이상이 이제 들어설 그 이주가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지역 전세난에 허덕이면서 높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자들의 직접적인 수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며칠 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죠. 삼성 그 엔지니어링 건물, 자, 삼성물산에서 인수를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럴 경우 삼성 임직원의 대대적인 그 인사 이동이 있을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자, 없어서 아마 못 팔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재건축과 재개발로도 충분한데 대기업의 임직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자, 이곳의 부동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는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이제 그 수요들 말씀드렸지만 또 교통적인 면에서도 더더욱 좋아집니다. 자, 특히 8호선 별내 신도시부터 모란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로도 이용이 가능해지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9호선 4단계 구간 역시 강동까지 뻗어나가는 공사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 더더욱 좋아진다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해볼게요. 건물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일단은 그 다세대 주택하면 뭐 공사가 잘 안 된다거나 제대로 안 된다거나 좀 부실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지역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건축 경력 30년 경력의 베테랑 건축주분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스라든가 그런 부실, 시공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곳 앞에 그 2차선 도로가 있고 바로 앞쪽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CCTV와 세이프티 도어 그런 안전 시설들 잘 갖추어지겠고 엘리베이터 역시 잘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가족 단위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평수 13평에서 14평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딱 알맞는 인테리어와 딱 네. 알맞는 평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전세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실제 투자 금액 약 3천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세를 잘 활용하실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2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일단 현재 공사 이제 골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도면뿐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어떠한 구조가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자, 주말에 장 보러 온다는 생각으로 나오셔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추천 포인트 세 가지 정도 압축을 할 건데요. 예, 바로 복덕인 매물 두 번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는 점이 아까 임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거죠. 임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임차인들이 좋아할 것인가. 바로 그게 교통적인 부분이 가장 강한데 본 매물도 바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신당역이죠. 2호선, 6호선이 환승이 가능하고요. 도보로 3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청구역도 3호선,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사람과 돈이 흘러가는 바로 핵심 도시권이라는데요. 자,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결과적으로 돈이 모이고 돈이 흘러가는 곳이죠.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 상권이 옆에 있고요. 주변에 동대문 상권뿐만 아니라 을지로, 퇴계로, 명동 등 많은 그러한 돈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곳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동대문 상권에는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돈이 많이 흘러가는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희소성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주거지와 신축주택의 희소성. 이 중구라는 지역은 예전부터 이제 상권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고 주변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주거지율보다 상업지율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각광받는 지역이 이제 신당동이라는 것입니다. 중구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자, 그리고 이 지역을 가서 한번 쭉 돌아보시면 신축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바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의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매물 주변의 교통 여건은 어떤지 또 공원들도 있는지 입지 여건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 전철망 2호선, 네. 6호선 신당역 더블 역세권 3분 거리고요. 또 아래쪽에는 청구역이 또 가까이인데 이것도 5호선과 6호선이 지나갑니다. 도보로 한 6분 정도 가면 되시고요. 자, 주변에 이제 도로망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로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다산로라든가 퇴계로 가까이 접근돼 있고요. 또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도보로 한 10분 내로 걸어가게 되면 청계천이 있고요. 또 다산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장충당공원이나 응봉공원이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녹주공간도 많고 거기 주변에는 이제 우리가 바로 밀접하게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구립 어린이집, 구립 도서관, 그다음에 여성 플라자라든가 육아 지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겠고요. 또 서울의 또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장충동 족박골목이나 신당동 속보기타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러한 상권이 또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또 주변에 학교 한양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또 한양대학교 병원, 또 신라호텔과 또 신라면세점이 또 인근에 있다라는 것, 또 국립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학교는 또 흥인초등학교, 광인초등학교 등, 그다음에 청구초, 한양중학교, 성동고등학교, 그래서 교육 여건도 잘 갖춰 있다라는 것이 두 매물의 또 특징입니다. 네, 계속 복덩이 매물이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 복덩이 매물이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이달 14일입니다. 14일에 바로 2차 면세점 사업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자, 이 세 곳을 선정합니다. 세 곳을 선정을 하는데 총 4개 그룹이 이제 롯데, SK, 신세계, 이제 두산 그룹이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 중에 두산과 SK가 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을 밀고 있고요. 자, 동대문은 명동과 함께 이제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에 그러한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세점으로서 입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면세점이 선정이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동대문과 그 주변에 있는 상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집값과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동대문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DDP 플라자,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는데요. 이곳은 디자인 박물관이라든가 디자인 전시관, 박물관, 카페, 또 쇼핑숍 매장 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과 주변의 상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동대문은 패션 타운으로서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평화라든가 동평화, 청평화 시장, 두산, 두타라든가 APM 등 많은 그러한 건물들로 인해서 네. 주변
주변의 그런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구는 전국 최초로 의료 관광 특구 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의 개발이 차근차근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나요? 네, 여기는 3개 동이 들어가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한 동짜리 다세대하고는 틀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룸이지만 풀옵션으로 뭐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 놓으시 굉장히 편하고 1층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넓겠고요. 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보안문과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 놓으셨을 때 뭐 여성분이 들어온다도 굉장히 안전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이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 이제 매매가 2억 5천만 원인데요. 전세는 한 2억 2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투자하신다고 보면 되고, 자, 월세 투자가 중요하겠죠.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감안하고도 수익률 환산하게 되면 8%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복덩이 매물입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아직도 이제 준공 시점이 몇 달 남았기 때문에 현장 가셔서 주변의 상황 좀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투자 계획들을 단기인지 장기인지 미리 정해놓으시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3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손은경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소액 투자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인R&A 투자연구소 손은경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